안녕하십니까. 네,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가기 전에 바로 가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르코프를 하나 쪼개고 몬테카를로 하나 쪼갠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서 나중에 요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합체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MCMC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MCMC가 뭐지? 이렇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이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쪽을 하면서 MCMC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는 페이퍼를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MCMC를 꼭 해야 되고, 또 제가 잘하는 요즘은 뭐 딴짓하고 있지만 옛날에 근 10년을 MCMC 페이퍼를 썼기 때문에, 베이지안 MCMC 페이퍼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고 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정주영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입니다. 2015년 뭐 저도 뉴스 찾아보니까 구글 검색해보니까 2015년에 설문을 했더래요. 기업가가 한 어록 중에서, 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거기에 1위로 뽑힌 게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이겁니다. 네. 그리고 2위는 뭐 이거는 뭐 사이드인데, 2위는 이건희 회장님의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네. 3위가 김우중 회장님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2015년.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잘 이게 나이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인스파이어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고리타분하게 들리시겠죠. 근데 뭐 저 때는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적고 막 책 읽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봐 해봤어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사실 자신감, 그리고 해봐라.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봐라. 그리고 그 자신감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여러 개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개를 해봤기 때문에 실제 실전에서 내가 해서 아는 사람과, 그다음에 뭐 저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책으로 배운 사람, 실전을 해서 아는 사람과 책으로 뭐 사랑을 배우나 뭐 이런 거, 책으로 배우면 아무래도 이게 감이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봐 해봤어는 해보란 얘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트라이도 해보고 깨져도 보고, 그 많은 시도를 해보라는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봐 해봤어밖에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봐 해봤어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꼬아서 보면 다 해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보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맞닿아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메서드 혹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는 결국 옛날에는 그 optimization problem, 예를 들어서 이제 쉐르파의 비유로 이제 찾아갈 때 뭐 미분도 하고 2번 미분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요즘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경사 하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됐든 뭐 어센트가 됐든 뭐 디센트가 됐든 어센트가 됐든 그거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쉐르파의 비유가 그렇죠. 일단 가보고 간 지점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어디로 어느 만큼 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한 스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고 어디로 가야 되나, 눈앞에 있는 걸로 따박따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멀게 생각 안 하고 따박따박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삶을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요. 그레이든 그 경사 하강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그 비율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약간 스마트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계산도 해보고 왼쪽 오른쪽 해보고 그리고 갔던 지점에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꼭대기를. 네. 혹은 뭐 디센트 메소드 같은 하강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미니멈을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쪽을 찾아가는 건데, 로스 펑션이 이제 미니마이즈 되는 쪽으로 찾아가고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해주는 쪽으로 찾아가고, 그거는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니까 찾아가는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 메서드는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는요 엄청 무식하게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고 그 중에 가장 likely한 거를 찾는 거예요. 뭐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방법이 이게 expensive 하잖아요.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되니까,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거죠. 그런 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 근데 1930년대 4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70년밖에 안 됐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가 생겼게요? 그때 소위 말해서 컴퓨터라는 게 발명이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뭐 데이터 분석하려면 대학원생들을 막 목을 졸라가지고 계산해라. 그리고 사람이 하니까 막 며칠씩 하는데 사람이 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하고 막 여러 명 시켜놓고 대학원생들 막 비교 분석하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데이터 분석을 했던 거예요. 실제 뭐 피어슨 선생님, 갈튼 선생님 안 봐도 뻔해. 그분들 앉아가지고 막 밤새 선생님 제가 이거를 코릴레이션을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때 뭐가 있는데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되는데. 피어슨 선생님이 갈튼 선생님 제자잖아요. 그래주에이트 스튜던트잖아요. 계산 엄청 했을 거예요. 손으로.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 통계 만드셔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1930년대 40년대에 뭐가 생겼나요?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애니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국가 단위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조도 안 가지는 컴퓨터인데, 갖고 있는 전화기보다 한 뭐 100배는 느릴 거예요, 그런 컴퓨터가.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가장 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때 했던 게 이제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핵폭탄 만드는 방법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다 해봐. 컴퓨터한테 사람이 하면 너무 느리고 부정확하니까 컴퓨터는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뇌는 잘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AI가 뭐 지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옛날에 때는 그냥 이게 그냥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대, 40년대에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보는 거, 맥시멈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쫙 쪼개가지고 다 해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소위 말해서 높은 값, likely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맥시멈 likelihood의 optimization에 이제 apply를 하게 되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optimization problem을 풀게 되는 거고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를 쓰는 거는 세 가지인 게, 하나는 이제 optimization problem 푸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numerical integration 하는 거예요. integration 하면 이게 nonlinear 함수를 적분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numerical하게 불가능하다. in general하게는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numerical하게 integration 하는 방법이고, 그게 또 이제 optimization하고 뭐 나중에 EM 알고리즘 하면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떤 거를 쓰냐 하면요. 여기가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수학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래 randomly generate 한 다음에 많이 해서 트라이를 해서 optimization을 풀거나 혹은 뭐 numerical integration 하는 방법을 푼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 MCMC를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가 되려면 세 번째 거를 아셔야 돼요.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냐면요, 저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어디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샘플링 할 때, 그 랜덤 샘플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샘플 하거나, 이렇게 뭐 T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값을 뽑거나, 이거는 엑셀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T 디스트리뷰션이나 Z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카이스코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CDF가 Cumulative Density Function이 알려져 있는 경우예요. CDF가 PDF가 아니라 CDF가 알려져 있는 경우예요. 누적 도수 분표, 뭐 뭔지는 모르겠네, 한국말로. 네, CDF가 알려져 있을 때는 이게 랜덤 샘플이 되게 쉬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CDF를 모를 때, PDF는 알고 있는데, PDF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likelihood function이나 혹은 뭐 posterior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의 distribution, 저희가 Bayesian analysis는 posterior distribution을 estimate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뭐 max를 구하고, 뭐 mode를 구하고, mean을 구하고, EAP를 하든 MAP를 하든 뭐 그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간장을 뭐 섞든 뭐 간장을 조절을 하든 하려면 posterior distribution을 알아야 되고, posterior distribution을 construct 해내려면 posterior distribution CDF가 알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PDF만 있고. 그럴 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CDF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함수에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우리가 distribution을 뽑아 가지고 만들어내는 approximation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posterior distribution을 construct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CDF가 in general 그 joint density function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nalytic하게 closed form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simulation method를 통해서, 무슨 simulation? 몬테카를로 simulation method를 통해서 그것을 샘플링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CDF를 모른다 하더라도 샘플링 하게 되면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모드도 구하고 MAP도 구하고 EAP도 구하고 미디언도 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베이지안 애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네. 세 가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바 해봤어. 이바 해봤어? 그쵸? 이바 해봤어? 네. 다 해봐라. 니가 가라 하와이, 다 가라 하와이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다 가봐라.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올라가신 거고, 개념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variation, 나중에 이제 해밀토니안 나오고, 뭐 경사하강법이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 하고 좀 스마트하게 하고, 완전 무식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스마트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소위 말하는 머신런 러닝 뭐 이런 거랑 다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왜냐면 컴퓨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70년 만에 이렇게 생긴 일들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도움이 됐나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